광주 전남구 뉴스입니다. 장성 설립이 사실상 확정된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연구소로 확대 추진됩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대폭 커지면서 질병관리청과 전라남도, 장성군이 함께 조직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우려가 이어졌던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연구소로 규모를 키워 추진됩니다. 권준웅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최근 전라남도를 방문해 센터 설립을 장성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새로운 용역 결과 명칭은 국립심뇌혈관질환연구소로 하고 일부 사센터 28개과 규모의 독립적인 연구기관 역할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3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9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당초 보건복지부의 계획보다 부지는 2.5배, 사업비는 4배가 늘었습니다. 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려면 센터 규모 이상의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국가적인 연구소 개념으로 출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른 애국 사례도 많이 접목을 했더라고요. 사업이 커지면서 타당성 재조사와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질병청과 전남도, 장성군은 공동 대응 조직을 꾸려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 9월까지는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내년 하반기 연구소 부지 매입 등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8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 소재 공공기관과 광산구 소재 중학교, 북구 소재 중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등 모두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해남의 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7명 추가되고 공의 한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되는 등 16개 시군에서 모두 56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시립 교향악단이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는 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송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홍석원 광주시향 예술감독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협연으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연말에 어울리는 러시아 작곡가들의 곡이 연주되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공연에 초대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배터리를 집안에서 충전하다가 불이 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에 장착된 배터리는 타는 동안에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서 반드시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박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의 한 상가 앞에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다급히 건물 밖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소방대원이 보온 담요를 덮어줍니다. 5층 상가 건물 2층 고시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건 지난 14일 새벽 4시 20분쯤입니다. 고시원에 있던 8명과 5층에 있던 3명 등 모두 11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건 전기자전거 배터리입니다. 고시원 입구 부근에 발화한 흔적이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연소 확대 없이 잘 진화된 상태로 지난 9월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가 불이 옮겨붙어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는 배터리만 분리해 주로 집이나 실내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이 나면 인명피해 우려가 큽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는 모두 117건, 해마다 29건에 달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에 장착된 배터리는 타는 동안 충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부로 또 물리적인 변형이 생기면은 그 안에 전극이 같이 변형을 받을 확률이 높고 전극이 변형을 받게 되면은 충전 과정 중에 내부 단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충전은 되도록 실외에서 하고 배터리가 뜨거울 정도로 달아오르면 충전기와 배터리를 즉시 분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간혹 급식 공백으로 이어져 집에서 어린 학생들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생존 수영이 도입된 것처럼 아이들 스스로 간단한 식사와 간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생존형 이 식생활 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리사 복장을 한 초등학생들. 채소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프라이팬에 햄과 함께 볶은 뒤 밥을 넣어 볶음밥을 완성합니다. 여기에 같이 곁들일 과일 샐러드까지 뚝딱. 재료 손질부터 조리도구 사용까지 여간 손끝이 야무진 게 아닙니다. 칼질 할 때마다 무서워가지고 엄마가 해라고 하면서 떠넘겼는데 지금은 엄마 나도 해볼래 하면서 약간 도와주는. 학교 급식실 한 켠을 조리실로 개조한 덕분에 올 한 해 틈틈이 요리를 배웠고 전기 밥솥과 인덕션 등 조리기구 사용에도 능숙해졌습니다. 한 영양교사가 생존 수영처럼 아이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이 뭔가 해먹으려고 하다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전기나 화상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안전교육이 1번이었고 학생들도 배운 요리를 집에서 직접 해보고 인증사진을 보내는 등 배움에 적극적입니다. 불 조절을 잘하면 집에서도 볶음밥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식실 공간 활용 우수 사례로도 꼽힌 생존형 식생활 교육은 충남 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광주시가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층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광주 청년정책 플랫폼을 공식 운영합니다. 광주 청년정책 플랫폼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추진 중인 130여 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령과 관심 분야에 맞게 맞춤형 정보로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청년정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 소개부터 신청, 접수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오늘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난주는 한파에 눈까지 내리면서 겨울이 왔음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도 5, 6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다시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은 크게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나주와 화순 1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보성의 한낮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3도, 무안 12도, 강진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3도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 해상은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다가 성탄절인 토요일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상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은행인 남구 월산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은행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연탄 700장 배달과 함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탄 봉사활동과 후원 등이 줄어 겨울철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수행기관 2곳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전남의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상 외국인 주민을 지원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반적인 법률 상담부터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